저희는 이렇게 일단은 59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 저번 시간에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 이야기했었고요. 오늘 이야기할 일단은 첫 번째 것은 이제 산과 염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산성 물질, 그럼 알고 있는 것은 뭐 아마도 뭐 레몬이나 식초나 뭐 과일이나, 그렇죠? 산미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뭐 아니면 염산이나 이런 것들 아마 산성 물질이야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 말하는 산은 수용액에서, 일단 정의를 써볼게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놔야지만 그것을 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원래대로면은 중요한 거니까 이 산의 정의에서 중요한 게 원래대로면은 두 가지입니다. 수용액이냐, 그 다음에 H 플러스냐.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았다는 뜻인데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H 플러스, 즉 수소 이온을 내놓아야지만 그것을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물에 녹았어. 근데 H 플러스를 내놓지를 않아. 그럼 산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H 플러스를 내놔야지만 산인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리냐?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비커가 있어. 비커에다가 대표적인 산성물질 뭐 있냐면 HCl이라고 하는 데 있고요. 뒤에서 이름 외울 겁니다. 염산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야. 염산을 이제 물에 넣으면, 비커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그러면 뭐야? 여기에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았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염산이 산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H 플러스의 양 이온과, 그죠? 양 이온과 Cl 마이너스의 이온을 내놓은 거예요. 요렇게 어떤 물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화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줄게요. 염산이라고 하는 어떤 녀석이 이온화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양이온이 누군 거야? 수소 이온인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산성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성물질의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산성물질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신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신맛.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산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시큼한 맛. 들어보셨죠? 산미가 난다. 왜? 산의 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큼한 거 뭐 있어? 도훈씨 시큼한 거 뭐 있어? 뭐 예를 들면 김치 시큼해, 식초 시큼해, 뭐 커피 신맛이 나요. 뭐 아니면은 뭐 과일 신맛이 나. 다 뭐야? 산성인 거예요. 다 산성인 거예요. 일단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자, 산성물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산성물질은 전해질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을 해요. 그 공통적인 어떤 지시학 반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지시학이라고 하는 거는 액성, 용액의 액성을 검출하는 약품이에요. 액성이 또 뭐냐? 산성, 뭐 중성, 염기성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염산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묽은 염산?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무색 투명해요. 물같이 생겼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염산인지 알아보려면, 염산인지 물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마셔봐야 안 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봐요? 그것조차 위험해요. 강하니까. 어떻게? 바닥에다 뿌려보면 이제 더 이상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약품을 뿌려보는 거예요.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보면 그 지시약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시약 네 가지가 있고요. 순서대로 리트머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오늘 좀 외울 게 많죠?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BTB, 요 네 마리 BTB.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그 지시항이 있을 때 리트머스는 이제 종이도 되고 뭐 용액도 상관없습니다.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해요. 뭔 소리야? 산성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를 넣으면 혹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 물질을 적시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붉은색.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산성에서는 무색이에요. 색깔 변화가 없어요. 산성에서는.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용액은 빨간색.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산성과 만났을 때. 특이할 거 없죠? 그죠? 이거는 지금 막 너무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뒤에 가면 산과 염기 다 하고 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표로 적을 거야. 그때 외우시면 돼요. 자, 공통적인 성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건 이제 기체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산성 물질은 일부 금속과 만나면 일부 금속과 만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일부 금속과 만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금속은 금속인데 선생님 일부 금속이 뭡니까? 3개 외우면 됩니다. 철, 마그네슘, 아연 3개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없나요? 안 나와요. 통합과학에서 딱 이 3개만 나옵니다. 절 믿으세요. 딱 이 3가지만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철, 마그네슘, 아연만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네가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라고 하는 거는 H2 이렇게 위로 화살표로 쓸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저번 시간에 그쪽 했던 거죠? 수소기체를 검출하는 방법 뭐 있었어? 불꽃에 가져다 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퍽하고 터진다.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수소라고 하면은 불꽃에 대면 퍽하고 터진다를 연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겠어? 불꽃을 댔더니 퍽하고 터졌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산소 물질을 어딘가 뿌렸더니 기체가 발생하더래. 그 기체에다가 불꽃을 냈더니 퍽하고 터지더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 기체가 수소 기체구나. 그리고 산소 물질을 어디다 뿌려야지 수소가 발생하는 거야? 일부 금속에다가 뿌려야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어떤 그 물질은 금속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내는 게 여기 단원의 문제고요. 요걸 이제 그래서 반응식으로 쓰면 아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반응식을 씁니다. 아연과 염산 두 개가 만났더니 지금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ZnCl2, H2 수소기체. 지금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반응식이 있다 정도만. 자, 마지막 산성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줄 마지막은 뭐냐면은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탄산칼슘과 이제 산성 물질이 만나면 탄산칼슘과 만나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탄산칼슘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CaCO3 됐어요? 그리고 이 CaCO3로 이루어진 물질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계란 껍데기 등등 뭐 아니면 석회암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딱 감이 오실 거야. 그런 애들 뭔가 그런 그 느낌이 있을 거야. 자, 걔네를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CO2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얘도 했었는데 뭐였습니까? 석회수에다가 통과시켜요. 석회수라고 하는 데다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진다. 그런 거야. 그지? 반응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CaCO3에다가 염산 분자를 2개를 끼얹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CaCl2 그 다음에 물 분자 하나 그 다음에 CO2 기체 위로 화살표는 기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반응식 지금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 적어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위에다 좀 쓸까요? 여기다 쓸까? 산성 물질과 만났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두 가지네.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일부 금속과 만났을 때 두 번째 죄송해요.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두 가지잖아. 일부 금속과 만나면 뭐 발생해? 수소기체. 탄산칼슘과 만나면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기체. 그치?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외워두면 되는 거야. 이 산성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얘기한다. 그럼 잘 외워보죠. 갑자기 막 말해. 입을 닫아. 딴 생각 하나 걸렸어? 됐죠?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다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산의 종류입니다. 산성 물질의 어떤 종류. 산의 종류는 교재에는 아마 6가지, 그치? 6가지가 돼 있는데 써 있는데 우리는 5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5가지. 그렇기 전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어떤 산성 물질이 있어. 자, 걔는 산성 물질을 물에다가 넣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뉠 거야. 됐지? 일단 그래서 산성 물질의 대표적인 거 5가지를 써보자면요. 이름을 첫 번째 HCl 이름은 염산. 두 번째 HNO3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질산. H2SO4 황산. 그 다음에 H2CO3 탄산. CH3COOH 아세트산. 있네.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원소랑 이온 표 줬나요? 줬지? 저번 주에. 잘 모르겠어. 그걸 보면 돼. 드렸는데 줬죠? 그지? 근데 아무도 안 가져온 것 같지만 몰라. 난 줬어. 모르면 그걸 끝내서 보면 되고 없어졌어요. 그걸 또 얘기하면 줄 테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산은 이렇게 5가지. 자, 그럼 얘네를 물에 넣어. HCl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HNO3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됐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H2SO4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H 플러스 몇 개 나와? 2개 나와. H2니까. 그리고 SO4 E 마이너스. H2CO3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H 플러스 2개 나와. 그리고 CO3 E 마이너스. 아세트산은 조금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뒤에 있는 H가 띄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H 플러스랑 CH3COO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반응식을 외워라가 아니라 처음에 딱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규칙? 뭐가 있어? 양이온의 종류가 다 똑같은 거야. 양이온의 종류가 다 뭐로 똑같아?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로 다 똑같죠. 왜? H 플러스가 있어야지 산인 거잖아. 산성물질만 썼으니까 당연히 양이온의 종류는 전부 다 H 플러스로 공통적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양이온이 결정하는 거. 산의 어떤 그 종류에 관계없이 양이온은 공통적인 성질을 결정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산의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우리 지금 염산, 질산, 황산, 탄산, 아세트산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얘네가 다 같은 물질은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며. 뭐 왼쪽에서 써놓은 신맛. 염산 먹으면 무슨 맛인 거예요? 염산 먹으면 무슨 맛이야? 신맛이 나겠지. 혀가 너무 아프겠지만 그 전에 알겠는데. 그렇지, 높겠지만 아주 강렬한 신맛이 나겠지. 혀가 꼬부라지다 못해서 혀가 막 다 이제 그죠? 잔인하지만 질산, 황산, 탄산, 아세트산 먹으면 다 뭐야? 시큼한 거야. 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10만 난다가 있으니까. 왜? 양이온이 공통이니까. 됐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왜 다른 거야? 음이온이 개별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네. 얘네들.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질도 다 다른 거예요. 고유한 이것들의 성질은 음이온이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산의 종류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고 그냥 그런 애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 산의 어떤 산의 전하를 확인하자. 전하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실험을 이제 바로 그려볼게요. 실험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니다. 실험을 그려보면 자, 여기다가 어떤 긴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종이의 양쪽에는 이렇게 전극을 연결을 합니다. 전극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뭐 왼쪽에는 플러스 극,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요. 자, 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 통하나요? 종이에다가 전극 연결하면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 전해질을 적셔요. 그 전해질을 적셔줘야 되는데 전해질이 뭐였어?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녀석을 전해질이라고 부른다고. 한 번만 그냥 체크만 할게요. 알고 있는 거 그냥 체크만 할게. 물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뭐라고 배웠어? 안 통한다고 배웠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 같은 거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뭐야? 그 물에 이온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물에 이온들이 녹아져 있다면, 이온이라고 하면은 양이온, 음이온 전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녹아져 있다면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됐나요? 산소 물질이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유는 뭐야?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얘네들 그 전해질, 대표적인 전해질 누구 쓰냐면은 K-NO3 이런 거 많이 써요. K-NO3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겠지.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질산칼륨. 이제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가운데에다가 실을 놔요. 요 실은 HCl을 적셨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염산이죠? HCl 염산을 적신 실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적셔져 있는 것들이 만나면서 적셔져 있는 리트머스랑 적셔져 있는 실이 만나면서 여기에서 H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겠죠. 됐어요? H 플러스는 양이온이니까 어느 극으로 이동하겠어요?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중에서 산성을 띠는 건 누구예요? H 플러스인 거야. H 플러스가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H 플러스랑 일단 첫 번째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만든다? 붉게 만든다. 근데 그 붉게 변한 쪽이 플러스 극 쪽이야, 마이너스 극 쪽이야? 마이너스 극 쪽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인 거야. 자, 그럼 산성 물질에서 이 어떤 본격적으로 산성을 띠는 물질은 누구인 거야? 양이온인 거야. H 플러스인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당연한 얘기. 플러스 극 쪽은 음이온이 이동했는데 음이온이 이동한 쪽은 색깔 변화가 없죠? 산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이 실험에서 마지막. 자, 산성 물질의 어떤 전하를 확인했어. 그러니까 전하를 확인하는 이 실험에서 각 양쪽 극으로 이동한 이온들의 종류를 써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극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 이동에 맞죠. HCl에 있는 H 플러스. 그 다음에 전해질에 포함되어 있던 K 플러스 이동에 왔을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는 HCl에 포함되어 있던 Cl 마이너스, 전해질에 포함되어 있던 NO3 마이너스가 질산 이온이 이렇게 이동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검출할 수 있겠죠. 그냥 됐어? 그렇지. 너 갑자기 급 색칠 공부를 하는 거야. 빨간색을 칠하다 보니까 너무 빈틈없이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났어요? 적당하게 딱 B급만 쳐. 너무 색칠 공부를 해. 진짜.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거죠. 저희 교재 밑에 이 실험이 있는데 이제 양극에서 검출되는 이온은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써보세요. 별건 없어. 어차피 실험 똑같아. 다른 거 뭐 다 쓰셔도 되는데 별거 없이 이 파란색으로 제가 분필로 써놓은 거 방금 Cl-NO3-가 양 플러스 극에서 H 플러스 K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에서 검출된다 라는 사실만 한번 적어보세요. 다 됐지? 이거 쓰고 있어? 이거 교재에 써있어. 이것도 교재에 써있는 거 다. 찍어. 나 지우고 다른 거 설명하려고. 다음 거. 찍은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어? 다 됐어? 한번 딱 지울게요. 딱 지우고. 아니요. 이거 화학 먼저 하죠. 여기가 더 어렵잖아. 들어가서 알잖아. 지진 시대는 사실 그냥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화학 먼저 하고 하려고. 저번 주에 여름방학 개강했는데 열자마자 지진 시대 하면은 다들 졸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 이 집에 있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60페이지로 가면요. 빨리 볼게요. 똑같은 꼬라지예요. 염기. 산과 염기예요.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자, 염기도 똑같아. 염기성 물질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느냐 떠나서 염기성은 뭐야? 수용액에서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에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 염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OH-가 이름은 수산화 이온이에요. 수산화 이온을 내놓아야지만 염기인 것이다. 똑같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비커를 그려보고 비커에다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에 이제 교과 과정에서 NaOH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NaOH 이름은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비누의 주성분이에요. 그냥 그런 것 따지면 돼요.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넣었더니 얘가 뭐랑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때 그러면 뭐야? Na 플러스는 양이온, OH 마이너스는 음이온, 수산화 이온이 이온이 나타났네, 내놓았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뭐야? 염기성이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온화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 얘도 똑같이 염기성 물질들이 갖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겠죠. 염기성 물질들이 갖는 어떤 이런 공통적인 성질들. 첫 번째, 쓴맛이 나요.
염기성 물질은 쓴맛이 납니다. 쓴맛.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성은 신맛이야. 그리고 신맛이 나면 산성이에요. 거꾸로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근데 연기가 쓴맛이야. 쓴맛이라고 연기는 아닌 거야. 됐어요? 쓴맛이라고 연기는 아닌 거야. 그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해질. 전해질 뭐랬어? 물에 녹아서 전류 흐른다. 물에 녹아서 전류 흐른다는 건 통합관에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 여기 이온들이 있네.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하여간 이온들이 있네. 그럼 전류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학 반응.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통적인 지시학 반응 뭡니까? 우리 외워야 되는 거 네 가지라고 그랬죠. 리트머스,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BT. 됐어? 리트머스 종이는 연기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고요. 왜냐하면 페놀프탈레인 연기성과 만나면 빨간색, 메틸 오렌지 용액은 노란색, BTB 용액은 파란색을 띱니다. 그 뒤에서 다시 표 외우라고 했어. 지금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쓴 게 아니야. 그냥 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연기는 별게 없어요. 연기의 마지막 특징, 단백질을 녹인다. 단백질을 그래서 이제 연기의 대표적인 이제 녀석, 염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있냐면 비누가 있습니다. 좋네요. 비누로 손을 씻으면 어때요? 손이 씻기죠. 아니, 손이 느낌이 어때? 미끌미끌해. 왜 그런 거야? 내 손이 어떻게 된 거야? 내 손이 녹은 거예요. 그럼 비누를 계속 씻으면 내 손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누는 이제 너무 약해서 비누는 약한 연기여서 비싼 원리야. 내 손을 녹이는 건 아니고 내 손 주변에 있는 때나 아니면 어떤 기름기나 이런 것들만 녹이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따지고 보면은 연기성을 띄어요. 살짝. 우리 피부가 왜 살짝 연기성을 띄냐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웃긴데 피부를 핥으면 쓴맛 나잖아. 아니? 안 맞다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피부는 살짝 연기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연기성은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피부에서 땀이 여름이 아니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미세하게 나오고 증발, 미세하게 나오고 증발을 하는데 그 땀이 연기성이에요. 그래서 땀을 먹으면 좀 더럽지만, 그러니까 덜컥덜컥 마신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름이나 이럴 때 땀이 뭐 입에 조금 들어갈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짠맛만 인식하는데 뒤에 쓴맛이 있어. 바닷물처럼. 이게 연기성이어서 그래. 왜냐면은 세균이 오는 걸 막으려고. 세균이 단백질이니까 막으려고 저런 거야. 우리 피부도 연기성. 그러니까 우리 피부 자체가 조금 연기성을 띠니까 비누로 손을 씻었을 때 때만 녹는 거죠. 보시나요? 여러분들 뭐 저런 거 있죠. 그 비누로 손을 씻으려고 뭐 만약에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갔어. 지하철이나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비누 개 더럽게 생긴 거 있죠. 하얀색인데 막 거의 시꺼매져서. 그러면 아씨 뭐야 너 뭔가 찝찝하잖아. 근데 그걸로 씻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비누는 이론적으로 세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균은 단백질이야. 비누는 세균을 녹이는 거야. 우리가 손을 비누로 씻는 이유가 뭐야? 거기는 세균 녹이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 같은데 비누가 막 떼꾸정물로 조금 묻어있는 것 같이 좀 찝찝하면 그냥 물 틀고 몇 번 이렇게 좀 씻겨내면은 허해지잖아. 다시 뭐 파란색이든 허해지든 하잖아. 그러고 손 씻으면 돼. 사실 근데 그 전에도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을 씻을 때 비누로 씻는 게 가장 그냥 원초적이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향이나 뭐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뭐 건조함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쓴다면 그냥 향균 효과에서는 어떤 세균을 죽이는 효과에서는 비누로 씻는 게 제일 좋죠. 대신에 근데 뭐 저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얘기만 할게. 머리 비누로 감지 마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왜 감지 말라는 거야?
우리 머리카락이 뭐야? 아, 단백질. 그렇지. 비누로 감으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녹아요? 녹아요. 맨들맨들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머리 결이 안 좋아지는 거지. 원래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리결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비누로 감지 마. 그래서 선생님 이상한 모텔 같은 데 가서 머리 따고 뭐 그런 거야? 뭐 몰라. 근데 어차피 두 분은 하루 두 번씩 비누로 머리 감을 일이 생겨 나중에. 아 근데요? 근데 가서. 아무런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나도 갔다 왔어. 저도 갔다 왔지 10년 넘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염기성 어떤 기본적인 성질은 됐어요. 염기는 뭐 기체가 발생하거나 반응식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염기의 종류. 염기의 종류. 염기의 종류 우리 몇 가지? 5가지 외우면 돼요. 어떻게? NaOH, 수산화 나트륨. 왜 그렇게 깊은 한숨을? 누가 깊은 한숨을 쉬는 거죠? 현우 씨인가요? 한숨 아니에요? 한숨 아니요? 너무 좋아서? 설레서? 아니요 하프 살짝 하품에? 하품 찾았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CaOH2. 수산화 칼슘. 제가 좀 혀가 짧아서 시옷 발음을 잘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MgOH2. 아이고야. MgOH2. 그러면 뭐야? 수산화 마그네슘. 글씨도 그냥 빨간 쓰겠습니다. 저기 교재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H3. 얘는 암모니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성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뉠 거야. 됐어? 됐어요? 빨리 했어요? 그럼 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뉘는지 써야 되겠지? 자, NaOH 물에 넣었더니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KOH 물에 넣었더니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다음 도훈 씨, 수산화 칼슘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 아니 왜 하필 나를 찍은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 뭔가 딴 생각이 든 거 같아서 부른 거예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요. 놀랍게도. 아니요? 알겠어요. CA 플러스. 그 다음에 OH가 두 개니까 EOH 마이너스. 이게 저기 뭐냐 뭐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Mg 플러스 OH 마이너스 2개. 여러분들 요거 화학 얘네들 익숙하지 않아서 잠깐 놓치면 금방 뭐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를 설명할 건데 암모니아는 조금 특이해요. 왜? 암모니아는 왜 특이해? 암모니아는 지금 OH가 있어. 여기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 H2 어차피 물에 녹일 거니까 물과 만나면 얘가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애랑 OH 마이너스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냥 좀 어거지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은 먼저 진행부터 해봅시다. 얘는 지금 염기성을 띠는 거 공통적인 건 누가 가지고 있어? 음이온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염기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단백질을 녹인다든지 등등등 이런 공통적인 성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염기의 어떤 진짜 개별적인 성질이 다 똑같진 않을 거잖아. 그럼 염기의 개별적인 성질은 각각의 염기성 물질의 각각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양이온이 결정하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기는 지금 OH-를 내놔야 된다고 했지만 물질 중에서 보니까 OH가 없지만 내놓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OH가 없지만 염기성의 물질이 있네. OH가 없지만 그 물질에서 딱 OH가 보이지가 않지만 염기성인 게 있네요. 그게 누구야? 대표적으로 NH3 암모니아.
에다가 우리가 방학이니까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CaCO3, CaO, 탄산칼슘, 산화칼슘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탄산칼슘 우리 아까 배우긴 했지만 탄성물질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탄산칼슘의 대표적인 게 이 분필이에요. 그래서 분필 먹으면 무슨 맛이 나는 거야? 쓴맛이 날 거겠죠? 먹고 싶지 않아요. 분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필을 좀 많이 부러뜨리는 편이긴 하지만 이 주말 수업 토요일 일요일을 다 지나면서 한 번도 안 부러뜨릴 때가 있거든. 조금 이제 이렇게 잘 쓰면 그럼 분필 보통 하나를 다 써요. 한서를 다 하면 8타임 하면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중에 이게 대부분은 여기다 써져있겠지만 막 가루가 날리고 거기다 네 여기로 들어갔겠죠. 네 여기로 들어갔겠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 조금 이제 막 저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리가 뭔지 알아요? 사리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화장하면 이제 다 태우고 난 어떤 이제 유해에서 어떤 뭐가 나온대. 살이 저는 사리가 없고 분필, 탄산칼슘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죠. 나중에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OH가 없지만 염기성을 했으면 우리 또 뭐 해야 돼? 이번에 OH가 있지만 염기성이 아닌 애가 있어. OH가 있지만 염기성이 아닌 애가 있어요. 딱 얘는 너무 많아요 물질이. 근데 두 가지만 우리는 외우면 좋겠습니다. CH3OH, C2H5OH. CH3OH는 뭐냐면 메탄올. 누굴 잡으려고요? C2H5는 에탄올. 메탄올, 에탄올 뭐예요? 알코올이죠.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 에탄올은 식용 알코올, 어른들이 마시는. 현우 씨, 에탄올 무슨 맛이에요? 먹어봐야 알려주세요. 안 났대요. 좋습니다. 동훈 씨, 에탄올 무슨 맛이에요? 선수독제 미성년원 작성 적이 어? 쓰지 마셔봤더니 무슨 맛이었어? 아니요, 없었어요? 어? 선수독제는 뱉어본 적이 준더 씨, 에탄올 무슨 맛이야? 안 마셔봤어? 진짜? 아버지가 주거나 이렇게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맥주 한잔 마셔봐 이렇게 안 했어? 하기는 그랬어요? 뭐 하는 거야? 맛대가리 없어서 없지. 그래? 에탄올,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도 술 담배를 안 해요. 생김새와 다르게. 제 어떤 생김새로 보면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그러니까 뭐냐 친구들 모임이거나 그렇다고 친구들 모임을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친구들 모임 한 2-3달에 한 번 하는 거 그냥 이제 학원 회식 정도일 때만 조금 마시는데 에탄올 굉장히 써요. 에탄올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염기는 쓴맛이야. 쓴맛은 연기야? 아니라 메탄올이 쓰지만 그건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 공업용 알코올은 먹으면 실명 혹은 죽음. 왜 쉬면 그 알코올을 우리 몸에서 분해할 때 독성 물질이 나와요. 뭐 간에서 이제 분해하면 근데 메탄올 분해에서 나오는 물질은 우리 실명을 일으키는 거고 신경계를 가서 에탄올 먹어서 분해하는 물질은 그 이제 그것도 독성 물질인데 막 어른들이 술 많이 마시면 다음 날 막 뭐 술병 난다 이렇게 막 몸이 아픈 거 그거를 이제 만들게 돼요. 좀 잡술이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에탄올 고1이잖아. 이제 몰래 이렇게 친구들끼리 마신 나이 아니야? 누가 사요? 어? 누가 사요? 누가 사냐고? 그것도 좀 문제죠. 지금 저기 녹화 버튼이 켜져 있으니까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주화 반응을 이어가겠습니다.